이전에 하드그라운드 베이퍼 리뷰를 했고, 거기에 이어서 나이키 HG 스터드 2탄으로 준비를 했고, 현재는 머큐리얼, 팬텀 GT, TM4 그런 스타일로 구분 없이 이 아웃솔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웃솔 자체는 인조잔디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리뷰 하나랑, TM4 스타일로 자체는 굉장히 꾸준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었는데 이 8번째 제품은 가장 인기가 없었던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좀 특징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퍼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딱 디자인적으로만 봐도 이러한 형태의 어퍼를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출시되기 전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 하지만 출시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3D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이 어퍼 자체는 신으면 신을수록 점점 이 쿠션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명암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간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뭐 대단한 쿠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굴곡이 있기 때문에 터치감과 착용감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착했을 때도 어떤 TM4 특유의 그런 터치감까지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무난한 착용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큰 장점은 크게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구조이고, 굳이 여기서 좀 장점을 찾아보자면 캥거루 가죽을 아끼지 않고 굉장히 많은 넓은 면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특징이고, 이렇게 보시면 플라이니트, ACC, 쿼드핏 기능이 모두 들어간, 그러니까 TM4-9 같은 경우에는 여기 3가지 기능이 전부 삭제되었는데, 8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전부 들어가서 플라이니트로 되어 있고, 이 어퍼 중간에는 쿼드핏 메쉬까지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발을 꽉 잡아주는 착용감이 아니라 발을 굉장히 포근하게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쿼드핏 메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팬텀 비전이 처음 출시가 되고 적용됐었던 기술이고, 그 이후로 출시됐었던 TM4에 쿼드핏 기능이 바로 들어가고 9에서는 바로 한 세대 만에 삭제가 되었는데, 저는 신어보면서 쿼드핏 메쉬가 나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팬텀 비전 제품도 편하게 신고 있기 때문에 1이랑 2 제품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대표 모델이었던 쿠티뉴 선수도 이 팬텀 비전을 신다가 베이퍼로 다시 갈아타고, 뭐 마레즈 선수부터 해서 이 팬텀 비전을 선택했던 선수들 자체가 많이 없었었고, 뭐 예를 들어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레전드 7 제품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베놈을 신고 있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도 A매치 100경기에 이 레전드 7 제품을 신고 나왔을 만큼 TM4 제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신었고,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5 제품을 예전에 썬더랜드에서 뛸 때 이 제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신으면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었던 그런 시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전드 8에 쿼드핏 기능이 들어가서인지 아니면 착용감 자체가 직전 모델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7 버전 같은 경우에는 베이퍼와 굉장히 흡사한 착용감을 보여줬었는데, 이 8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날렵함이 좀 사라지고 편안함만 남았기 때문에 그 편안함 자체가 장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느슨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테스트 과정에 있어서 이 8 버전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선수들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HG 스터드에 대한 리뷰가 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75 사이즈 기준으로 거의 280g에 육박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겁게 나왔습니다. 사실 FG 제품이 216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웃솔 하나만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65g이나 무거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할 만큼 이 HG 스터드가 장점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 정도까지의 장점은 딱히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뒷스터드 보시면 개수가 4개가 아니라 5개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이 3개는 이렇게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인지 처음 실착을 했었을 때 걷거나 뛸 때 이 뒤꿈치 부분이 헐떡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확실히 좀 더 무거운, 그래서 발과 따로 노는 느낌이 좀 들었어서 이 끈을 한 번 더 꽉 묶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것처럼 쿼드핏 메쉬도 좀 더 강하게 묶을 수 있는 그 구조까지 되어 있고, 플라이니트 재질에 이어서 TM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이니트 터널까지 만들어놔서 발 안쪽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착용감에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보이는데, 이 뒤꿈치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HG 아웃솔은 약간은 그런 부분과는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키 스우시 자체 그리고 TM4 레터링 자체도 직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프린팅을 하지 않고 다소 무게감이 있는 소재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아웃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FG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족부 부분에 나이키 스우시마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프린팅으로만 대체를 했었어도 무게는 가벼워졌겠지만 사실 A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HG 스터드라고 해도 기온이 굉장히 춥거나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구장에서 신게 되면 이렇게 아웃솔에 크랙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한 번 더 넣어둠으로써 무게는 증가될 수 있지만 확실히 그런 크랙 같은 부분은 내구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솔 같은 경우에는 HG 전용 인솔이고 기존의 포론 인솔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인솔을 넣어줬고, 무게 자체도 보시면 14.3g, 포론 소재가 들어갔고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 인솔의 무게는 16.2g이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2g이 더 가벼운 인솔을 넣어준 부분이 조금 의외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1시간 넘게 실착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눈이 좀 내렸기 때문에 약간 구장이 언 상태로 실착을 했었는데 전혀 데미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고, 하드그라운드 베이퍼처럼 이중 밀도, 그러니까 듀얼 덴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터드를 감싸고 있는 이 TPU 소재가 한 번 더 스터드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만큼은 정말 좋은 부분, 그리고 미즈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발 앞부분에 리벳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앞코가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도 되어 있고,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기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어떤 반발력 같은 거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아웃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웃솔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어퍼 자체를 FG와 완벽하게 동일한 어퍼를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예전에 출시됐었던 나이키의 하드그라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코에 샌드페이퍼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뒤꿈치에도 샌드페이퍼가 들어갔던 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뭉툭하거나, 이 앞코 같은 경우도 약간 사이즈감이 다른 경우 좀 앞코가 낮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나이키에서는 이 HG 제품의 라인업을 굉장히 축소를 해서 한 가지 라인업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드그라운드 베이퍼, 하드그라운드 E, 하드그라운드 B, 그런 여러 다양한 사일로를 통해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아웃솔을 발매를 했다면, 이 아웃솔 자체는 하나로 통일을 하면서 생산 공정을 간단히 하고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었던 나이키 측에서는 좀 더 유리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최근에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주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 맨땅용 스터드는 점점 좀 줄어드는 추세.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드리자면, 어퍼의 스펙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 아웃솔 자체는 마치 창가리 수선을 한 듯한 그런 뭉툭한 아웃솔을 그대로 박아놨기 때문에 어쨌든 무게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이 스터드 자체는 단점도 있지만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우리나라 인조잔디 환경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할인을 해서 약 8만원에서 9만원 사이대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구장에서 사용을 하시든 어떠한 날씨에서 사용을 하시든 이런 약간 전투용 같은 그런 축구화이면서도 엘리트 라인의 그런 FG의 모든 기능을 담고 있는 이런 제품도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축구하실 때 분명히 좀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TM4 리뷰를 마치고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축구화 이야기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